자, 오늘은 9번째 강의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무슨 얘기하는지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방정식이니까 는 0으로 정리되는 걸 얘기할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2차란 일이 있기 때문에 최고차의 계수는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된다를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럼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인수분해 하거나 아니면 완전 제곱식을 유도하던가 아니면 근의 공식에 대입해 보면 근이라는 걸 얻을 수 있죠. 자, 근이라는 건 특정한 x값으로서 그 x값을 대입하면 좌변고변이 같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2차 방정식에 일반적으로 두 개의 근이 나올 거고요. 그런 걸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A라는 문자에다가 위에다가 뿔 하나 박아주면 알파예요. 알겠죠? 그다음 베타는 B에다가 꼬리 내리면 베타라고 읽어주는 거고 뒤에 감마 델타까지 있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으니까 그런 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고요. 그럼 이런 두 근은 대입하면 성립하는 X의 특별한 값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 여기 보면 A와 B와 C가 있어. 이거 뭐야 이거? 계수와 상수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알파와 베타라는 특별한 근들과 A, B, C 계수 및 상수와는 어떤 관계성이 있어 이런 걸 살펴보자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만 잘 보시면 돼요. 되게 쉽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그쵸? 자, 얘를 인수분해해서 알파와 베타라는 해를 구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었어야 되겠지. 맞니?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를 다시 전개해 보면 원래 있던 2차 방정식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그쵸? 전개해 볼까요? 선생님이 앞에가 개수가 1짜리인 x의 두 개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렸죠. 가장 큰 건 x와 x를 곱해서 x제곱, 상수항은 두 개를 곱해서 알파 베타가 될 것이고 가운데 1창의 개수는 두 개를 더하면 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이렇게 전개식이 형성이 될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얘는 누구랑 같아야 하는 겁니까? 얘랑 같아야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갖다 놓고 비교를 할 건데요. 무슨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 x제곱의 개수가 다르죠. 그래서 비교성이 조금 약하지? 그럼 같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양변에 a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x제곱의 개수가 1인 것처럼 생겼죠, 이제. 그치? 얘를 방금 전에 정리했던 알파와 베타에 대한 전개식과 이제 비교를 해볼 거야. 이 두 개는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같아야 하므로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얘도 1이니까 비교성이 생긴 거고요. 그쵸? 자, 그럼 밑에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구랑 같아야 될까요? 자, 마이너스의 가로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플러스 a분의 b와 같은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랑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 상수항이 위치하고 있는 알파와 베타는 누구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a분의 c와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쵸? 맞나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식이야.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을 물어본다면 근이 무엇이니 이게 아니라 두 근의 합은 무엇이니 두 근의 곱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뽑을 필요 없이 그냥 개수들의 조합만을 가지고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이 있어. 인수분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얘를 가지고 근을 뽑으려면 근의 공식 집어넣어서 막 복잡하게 계산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 두근의 합을 물어봤잖아. 두근의 합이나 곱을 물어본다면 우린 개수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뽑아낼 수 있죠. 근데 뭐는 알아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할 수 있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로 구할 수 있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a가 얼마입니까? 1. b는 마이너스 5니까 얼마라고 얘기하면 돼? 5. 두근의 합은 5야 라고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면 뭐분의 뭐예요? a분의 c를 의미하는 거니까 얼마야? 3이요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근의 합이나 곱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굳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개수와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눈으로 보면서 외워보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할 수 있고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a분의 c로 구할 수 있다. 자, 공식 외워볼게요. 보세요. 항상 순서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그는 두 개겠죠. 더하기 먼저 곱하기 나중이고요. 그 다음 공식에서 마이너스가 먼저 그 다음엔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뭐는 바뀌지 않아요? 분모는 바뀌지 않죠? 분자가 먼저 뭐예요? b고요. b 다음에 뭐야? c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가시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도 외워야 돼요. 선생님이 말씀드린 요 순서를 잠깐 생각하시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외운 거랑 다름없어요.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해볼까요?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겠어요? 3개. 자, 그럼 뭐부터 하는 거라고요? 다 더한 거부터 한다고 그랬지. 3차 방정식 근이 3개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뭐겠어? 근들에다 곱이겠죠. 맞아요? 근데 근이 3개잖아. 그래서 2개씩 곱한 이웃하는 형태들이 생길 수 있고요. 얘를 더해준 형태가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근과 계수 관계의 공식은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요. 분모는 다 뭐였어요? A로 같았지. 처음 시작하는 이니셜은 뭐였습니까? B였네요. 자, 그럼 다음은 뭐겠어? 플러스일 거고 뭐는 바뀌잖아? A는 바뀌지 않고 B 다음 뭐야? C.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겠네. 플러스였으니까. 그치? 그 다음 뭐는 바뀌지 않아? 분모의 A는 바뀌지 않으면서 C 다음 뭐야? D. 이게 실제로 3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관계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런 규칙성만 알고 있으면 이해되죠?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다 구라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야. 여러분들이 공식을 편하게 외우기 위해서 살짝 MSG를 쳐가지고 끌고 가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학회 나가서 이런 걸 발표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끽 해봤자 과외할 때 쓸 거잖아. 그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엄청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알겠죠? 왜? 외우기 편해요. 알겠습니까? 자, 시작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에 대한 공식을 외우셨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에 출제되는 것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두 근이 3과 5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봐 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우리가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겠죠. 근이 3하고 5니까 x 마3과 x 마5는 0일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전개하면 1 맞죠? 이거 전개하면 뭐니까 이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기본 문제는 풀 수 있지만 고난도 문제 올라갔을 때 못 풀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 뭘 기억해야 돼? 선생님이 근의 공식 비교해준다고 보여드렸던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이 모습이 있잖아. 그렇죠? 자, 1창의 개수는 뭐가 들어가요?
알파 플러스 베타. 상수항인 알파 베타가 들어가지. 부호를 생각해 볼까? 우리 근과 계수 관계에서 첫 번째 부호가 뭐였어? 마이너스였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는 마이너스 같이 들어가는 거야. 논리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잘 외워져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알파 베타에는 플러스가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1차의 계수에 뭐가 들어간다고? 두근의 합. 상수항은 두근의 고. 이해되십니까? 자, 해볼까요? 자, 두근의 합은 얼마죠? 8. x제곱에 두근의 합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8이고요, x. 자, 상수항은 뭐야? 두근의 곱이죠? 앞에 플러스 붙이는 거 플러스 15는 0 쓰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꿔내시냐면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에요. 지금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죠? 안 맞잖아. 그럼 봐봐. 우린 최고차의 개수가 2가 되면서 그는 3과 5를 유지해야 되지. 그럼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어디다 곱해야 될까? 전체에다 곱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양변 전체에다 1 곱한다는 행위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도 마저 떨어지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크기가 변하지 않겠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신 게 내신에서 한 문제. 이해되죠? 어렵지 않지, 그치? 그래서 뭐 조심하자? 최고차의 개수만 조심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선생님이 밑에 나와 있는 모든 개념을 다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 켤레근만 보겠습니다. 자, 켤레근은 원래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지만 원래 심화 개념이야. 잘 들어봐. 자, 켤레라는 건 신발 한 켤레라고 얘기했고요. 모양과 크기가 같지만 뭐가 다른 거? 방향이 다른 걸 켤레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지. 복소수의 켤레는 어디에 부호가 반대였어요? I를 달고 있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것이 켤레 복소수였고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켤레 근은 근의 형태에서 켤레들을 얘기하고요. 자, 쉽게 얘기해서 자, 근 한 개가 3 플러스 루트 2라고 나왔어. 근데 근 하나는 모른대. 야, 그럼 생각해봐. 루트라는 근이 나오려면 뭐를 사용했겠어? 근의 공식을 썼겠지. 그럼 근의 공식 루트 앞에 뭐 있어? 뿔마 있지. 나머지 한 근을 유추할 수 있어? 없어? 뭐겠어요? 이게 켤레근의 개념이야. 하나의 근이 만약에 루트는 i를 포함하고 있는 근이라면 나머지 한 근을 유추할 수 있어. 이런 얘기다. 이해됩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근 한 개가 있는데 3 플러스 2i라고 나왔어. 그럼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어쨌든 루트 안에서 나온 근이잖아. 그렇지? 그럼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한 근은 3 마이너스 2i겠구나 라고 켤레근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 문제 풀 때 방정식에서 이런 얘기 하지. 근이 하나 주어졌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근데 방금 여러분들 선생님이 쓴 것도 근을 한 개 줬잖아. 그럼 근이 한 개니까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로 풀어야 될까? 아니야. 한 개를 줬지만 그 근이 켤레로 추적할 수 있는 근이라면 몇 개 준 거와 마찬가지야? 2개를 준 거와 마찬가지지. 그럼 근 2개를 줬어. 그럼 뭘로 풀란 얘기일까? 방금 전에 배웠어. 근 2개 있으면 우리 무슨 짓 할 수 있어? 더하거나 곱해서 뭐랑 비교가 가능해? 개수와 비교가 가능하죠? 근과 개수 관계, 줄여서 근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란 얘기야. 자, 정리합시다. 자, 2차 방정식에서 근을 하나 주어줬어요. 그럼 그 근이 켤레근이 갖는 형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쵸? 근데 근을 하나 주어줬어요. 근데 주어진 근이 켤레 형태를 갖는 루트가 포함되어 있거나 i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뭘 추적해? 켤레근을 추적해서 그럼 2개의 근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럼 2근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2차 방정식. 사람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떻게 풀어야 돼? 2차 방정식에도 2개의 근을 알고 있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뭐 근계로. 근과 개수 관계로 푼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건 공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기초적인 사다리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어디 들어가? 편의점이나 파리바게트나 파리바게트도 아이스크림이냐? 네. 베스킨 라빈스나 이런 데를 간다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수학 볼 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뭐 힌트를 줬는데 어떻게 쓸지를 몰라. 그치? 그런 게 실생활로 바꿔보면 뭐랑 같아? 나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러더니 막 마라탕집 앞을 막 기웃기웃거려. 바보 같지? 그게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이해됩니까? 수학을 어렵다는 이유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얘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다 시작을 못 해가지고 어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적어서 정리합니다. 자, 방정식에서 2차 이상입니다. 자, 근이 1개 주어졌어요. 선생님 먼저 쓸 테니까요. 그 다음 따라 적으세요. 자, 두 가지가 있죠? 자, 켤레가 아닐 때 대입하면 성립한다로 푸시면 되고요. 켤레가 될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 다시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수학을 쉽게 만들어주는, 이런 걸 외워서 푼다는 개념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그쵸? 야, 일단은, 어디 가서 뭘 사는지는 알아야지. 가서 뭐 구입하는 방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쵸? 돈 주고, 원시인한테 돈 주고, 피자 사와봐. 이거랑 똑같다고. 글씨도 못 읽는 애들한테. 그러면 마라탕집, 김밥집, 이럴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뭘 사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자, 켤레근 더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숨어있는 조건이 있어요. 숨어있는 조건을 꺾어버리면 뭐가 돼? 킬러 문제가 되는 거야. 함정 문제가 돼요. 사실은 자,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켤레근을 사용하려면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자, 계수와 상수가 유리수 범위여야 됩니다. 자,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근은 무리수를 이용한 근이죠. 루트가 안 바꿔졌으니까, 그렇지? 그럼 무리수를 이용한 근이 나왔는데 걔가 켤레로서 성립하려면 계수 같은데 x제곱 앞에 x 앞에 상수항에 루트가 없어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쓸모없는 것 같지만 밑에 단수정이 계속 나오는 거 여러분 문제 풀 때 계수 및 상수는 유리수다 라고 계속 준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그렇게만 해서 단순하게 공부했다가 만약에 계수 자리에다가 루트 3x를 넣어놨어. 그러면 근 하나를 3 플러스 루트 2라고 줬다? 그럼 켤레근 쓰면 돼, 안 돼? 못 쓰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들도? 켤레근을 못 쓰는 거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겠어? 대입하면 성립한다 하시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자, 허근에 대한 켤레근도 살펴봤죠, 우리. 그치? 그럼 얘는 사실 언제 쓸 수 있을까? 계수와 상수가 무슨 범위일 때? 실수 범위일 때만 허근에 대한 켤레근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실수 범위일 때. 조건까지 따져서 만약에 이걸 섞어서 문제를 내면 상위권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계수 1창 앞에 아니면 2창 앞에 계수 하나가 3i야. 3i인데 근을 이걸 줬어. 3 플러스 2i라고 근을 하나 줬어.
그럼 나머지 한 근이 3-2i라고 확정할 수 있어? 안 된다. 이해됩니까? 그럼 켤레근을 알 수 없는 상태죠. 그럼 어디로 가? 그렇지. 켤레근을 알 수 없으면 하나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대입하면 성립한 대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때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까지 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알겠죠? 적어 놓으세요. 우리 저 동영상에 좋아요가 좀 부족하던데? 자, 눌러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이거 끄고 얘기하겠구나. 자, 적으셨나요? 아니요. 선생님이 예비고일 강의지만 강의를 그 내신 끝까지 갈 수 있을 정도까지 해드립니다. 강의는 여기뿐만 아니라 저 특목고 가서도 100점 받을 수 있게 강의를 해드리니까 복습 잘하세요. 알겠죠? 자, 집중하세요. 요거 하다가 딴 생각하면 ADHD. 바람이 이제 일어나. 선생님 과학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은 암기 까먹이죠. 아니라는 거. 봐봐. 수학이 이해하면서 공부하려면 이만큼 필요하잖아. 네. 그 비중에 이거에 비교했을 때 과학은 요만큼만 이해하면 돼. 되게 양이 작아요. 내가 이해되지? 뭐를 물어봐. 선생님 공대야, 공대. 수학과가 아니라 공대야, 기계공학과. 오케이. 근데 기계공학과가 저희 수학을 수학과보다 많이 해요. 과학 켜야겠다니. 자, 다 해봤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죠. B와 Q는 유리수, Q는 0이 아니고 루트 M은 무리수. 뭐 이런 거 들어오잖아, 그렇지? 이게 왜 들어온 거야, 유리수가? 켤레근 쓰려면, 루트 관련 켤레근 쓰려면 개수들이 뭐가 돼야 돼? 유리수가 돼야 돼. 맞나? 아, 여기 있네. 그게 아니라 여기 있죠. 그쵸? 미안해요. 정정할게요. 개수는 여기 있죠. 자, 여기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요? 얘가 조건이 있어야지만 뒤에 루트에 대한 켤레근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한 군데도 없단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자, 밑에 A, B, C가 실수란 말을 왜 썼을까를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겠죠, 이제는. 그치? 이게 있어야지만 I에 대한 켤레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밑에 있는 건 아까 같이 해봤었죠. 그쵸? 그쵸? 넘어가고요. 자, 이번엔 기본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했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구하라는 게 뭡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자, 얘는 근을 구해야 돼요? 근을 구하면 안 돼요. 근을 구하면 안 돼요. 네. 알겠죠? 선생님, 근을 구해서 더해도 되잖아.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먼저 두 근의 합 1번부터 보겠습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자, 이제 매번 쓸 시간이 없으니까 살짝 암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a분의 b는 3분의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반대부호가 되겠죠.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 자,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a분의 c입니다. 그쵸? 자, 그럼 생각해보니까 얼마야? 3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양가로 2번 직접 해볼까요? 1분 뒤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직접 해보세요. 자, 다 해보셨죠? 네. 자,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민규야 얼마라고 나왔어? 마이너스 5분의 4. 그렇지, 마이너스 5분의 3일 거고요. 자, 알파 베타는 상미 뭐라고 나왔어요? 마이너스 5분의 4.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내려가서요. 자, 다음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 뭐야 이게? 최고창의 개수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최고차의 개수를 확인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기본 형태라서 그냥 1이라고 주신 거죠. 그죠? 자, 그럼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x제곱에 1차의 개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상수항은 반대부에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된다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바뀌게 된다면 전체에다가 그 개수만큼 곱해서 정리해야 된다. 그쵸? 자, 해보겠습니다. 두근이 2하고 3이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의 1창의 자리와 플러스의 상수항의 자리는 0이다 먼저 쓸 거죠? 자, 앞에 있는 괄호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두근의 합이 들어가니까 얼마? 5. 상수항은 두근의 곱이니까 6을 적어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x제곱의 마이너스의 앞에 1차의 개수 자리, 상수항 자리는 0. 자, 1차의 개수 자리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두근의 합이 들어가니까 얼마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2가 들어가면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이 나왔는데 1-i와 1+i에 대한 곱은 되게 많이 했었지. 거의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야. 그치? 얼마가 나와요? 2. 그쵸. 잘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3번도 학교 시험에 나오는 형태고요. 잘 보세요. 자, 2차식을 뭐 하래요? 인수분해 하래요. 자, 그냥 기본적인 인수분해는 어느 범위까지 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정수 범위가 기본입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복소수까지 사용하세요라고 특정 조건을 줬지?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x제곱 플러스 4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복소수 범위라는 건 i를 포함한 모든 수를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자, 만약에 복소수 범위까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이게 4잖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인수분해가 더 돼요? 안 돼요?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자, 선생님 써드린 예제 이거 가지고도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적어 놓으세요. 얘도.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특정 범위를 정해주시면 거기까지 들어가서 추가로도 인수분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무 얘기도 없으면 어느 범위? 정수 범위 내에서 끝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는 0이 붙어서 만약에 방정식이라면 그는 허근까지 가는 거니까 끝까지 들어가서 다 구해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쵸? 자, 예제 적었습니까? 지우세요. 자, 그럼 여기 주어진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아, 얘를 복소수 범위 내까지 인수분해 하래요. 자, 그럼 얘는 지금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배우는 이유는 는 0을 달았을 때 2차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가 무슨 방법을 씁니까? 근해 공식을 쓰잖아. 근해 공식을 빌려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근해 공식을 빌려와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근이라고 생각하고 뽑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2a분의 2가 되겠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고요. 그렇죠? 자, 루트 안에는 얼마가 되죠? 16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를 제거하면서 뭐가 됩니까? i가 될 거고요. 그렇죠? 12는 뭐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약분해 볼까? 약분이 되죠. 자, 그럼 x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나올 거야. 그치? 이해돼? 얘는 우리가 는 0이라고 가정해놓고 우리가 2차 방정식 풀듯이 근을 뽑아본 거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올까?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 3i와 x 플러스 1에 플러스 루트 3 i의 모습이니까 이런 근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자, 대표 문제로 집중학습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내신 시험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온다.
자, 그리고 참고로 뒤에 부록으로 붙여드렸던 교과서 문제들 있지? 이제부터 풀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떤 거요? 어디요? 중간 뒤에 보시면 교과서 문제가 붙어 있어요. 아. 그렇죠? 보이십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풀릴 거야. 복습도 하기 딱 좋고 보기 좋으니까 자기가 계획 세워가지고 조금씩 푸시고요. 자, 답안지는 나중에 단톡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풀면서 막히거나 그런 문제 있으면 다 물어봐서 해결하는 게 좋겠지. 답안지보다는. 이해되십니까? 오늘 제가 나온 책도 푸나요 지금부터? 주문한 거 풀어야지. 자,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대표 문제.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까지 나왔지. 그치? 야, 그럼 첫 문제 중에서 첫 문제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사용하는 문제들이야. 네. 그럼 여기까지 본 다음에 뭐부터 하나 옆에다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자, 얼마예요?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겠죠? 그 다음 문제를 다시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니까 뭐 하래요? 분수의 덧셈을 하라고 하는구나.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분수에 대한 덧셈 배울 때 뭐를 하라? 분모를 같게 만들어라. 그 방법을 통분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렇게 배웠잖아. 통분부터 해야겠죠? 자, 알파 베타분의 뭐가 됩니까?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되니까 순서에 맞춰서 알파 제곱부터 먼저 써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파 베타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알면 풀 수 있는 거지. 알파 베타는 이미 구해놨으니까 얼마야? 2. 그럼 뭐만 풀 수 있다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알아낼 수만 있다며. 자, 가지고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값이 있고요.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는 곱셈 공식을 기억해내면 되겠죠. 네. 이 세 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곱셈 공식은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을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전개하다 보면 앞에 거의 제곱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나요? 네.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놨잖아요. 이거 알고 있나요? 네. 구해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알고 있는 숫자만 계산해보면 1은 모르는 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합이고요. 뒤에는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것만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4에다가 얼마를 더해야지 1이 됩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근데 뭐 우리가 변형 공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어도 될 거고요. 그렇죠? 변형 공식 별거야? 이거 넘겨준 변형 공식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답은 얼마라고 얘기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근데 네. 저거에 알파 베타를 곱해서만 하는 답이 다른 거예요? 네. 저희 A비로 해도 B가 나왔는데. 알파 베타인데 이걸 뭐 무슨 얘기죠? 저 알파분을 띄더니 베타분의 알파가 거기에서 알파 베타를 아예 곱하면은 여기? 네 아니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여기다? 네 뭘 곱하면? 알파 베타 자, 좋은 질문입니다. 알파분의 베타가 있고요. 베타분의 알파입니다. 구하라는 건 얘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한번 알파 베타를 곱한다는 얘기지. 네 그럼 구하라는 거에서 뭐가 변형됐어요? 구하라는 값에서 알파 베타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 구하라는 것을 원래대로 돌려주려면 이것까지 같이 곱해서 원래 상태를 유지해줘야겠지. 이해됐어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알파 베타를 곱하는 방법도. 하지만 원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역수를 다시 한번 곱해서 원래 값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아주 좋은 방법이었어요. 자, 2번 봅니다. 2번에 별표 하시고요. 자,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온 유형입니다. 자,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 뭘 줬어요? 근의 조건을 줬죠. 조건 중에서 형태를 줬습니다. 자,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라고 했으니까 한 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나머지 한 근은 2분의 1 알파도 가능하고 2 알파도 가능하지. 근데 우리가 문제 풀기 편한 형태를 잡아주는 게 좋을 거야. 뭐로 잡아요? 2 알파. 자, 예를 들어서 자, 두 근이 1대 3일 때. 그럼 어떻게 잡아? 하나가 알파면 나머지는 3알파. 그럼 1대 3이잖아. 이해되죠? 자, 두 근의 차가 1에 차라는 건 뭡니까? 뺄셈이에요? 아니야, 거리를 얘기합니다. 차라는 건 거리. 자, 그럼 하나가 알파면 나머지 하나는
알파 마이너스 2도 거리가 2죠. 알파 플러스 2도 두근의 거리가 2죠. 그럼 뭐가 편하겠어? 그렇지. 플러스 값이 더 편한 거야. 계산할 때. 그쵸?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근의 조건만 바뀌고 이 문제 형태는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다른 근의 2배니까 두근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떤 문제로 바뀌었어요? 두근에 대한 언급 문제로 바뀌었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겠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푸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2알파고요. 그쵸? 그럼 얘는 3알파가 되겠지?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관계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배웠죠? 얼마가 돼야 됩니까? 6이 돼야 될 거고. 그럼 알파는 얼마야? 2. 이해되십니까? 자, 두근의 곱은 뭐예요? 알파 곱하기 2알파가 되는 거고요. 2알파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때 두근의 곱은 어떻게 구합니까? a분의 c니까 뭐예요? k. 자, 여기서 알파 값을 안다면 k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알파 값 알아요? 구했죠. 자,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면서 k는 8.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 같은 것들을 푸실 때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석하면서 문제를 푸셔야지만 연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미나 이해돼?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문제인데 뭐가 나왔어요? 한 근이 제시됐죠. 한 근이 나오면 대입하면 성립한다 인데 그 근의 종류가 루트나 i가 포함되어 있으면 켤레근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무조건 켤레근 쓰지 말고 뭘 확인하라? 개수 조건 확인해서 사용하라고 얘기했죠. 자, 개수가 a, b가 실수 범위 내네. 그럼 켤레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한 근을 준 게 아니라 나머지 한 근 숨겨서 2개의 근을 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근이 2개 나왔으니까 뭘로 풀어야겠어? 근계. 근과 계수관계로 푸셔야 되겠죠. 자, 두근의 합은 1 플러스 루트 2i와 1 마이너스 루트 2i를 더한 거니까 2가 되겠죠. 근데 두근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계수관계로 마이너스 a분의 b를 구한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우린 a가 얼마? 마이너스 2라고 확정. 자, 두근의 곱도 볼까요? 알파 베타는 1 플러스 루트 2i와 1 마이너스 루트 2i를 곱한 게 알파 베타겠죠. 자, 합차공식 적용되겠죠. 켤레 관계니까. 그치?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고요. 자, i를 제곱하는 거니까 2i 제곱되고요. i 제곱 미나 얼마야? 네. 뭐가요? i 제곱이요? 집중하세요. i 제곱 얼마입니까? 네. i의 정의가 뭐야? 정의. i는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얘기한 거죠.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문자로 i라고 표시합니다. 정의 자체가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니까 i를 제곱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i입니다. 그럼 i 제곱했어.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그렇지. 자,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결국은 얼마? 3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a분의 c를 구하게 되죠? 자, 위의 식에서 얼마가 돼요? b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b는 3이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문제에선 a와 b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되면서 얼마? 1. 그러므로 정답은 1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고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언급하고 알파와 베타라고 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그럼 뭐부터 하라고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부터 추려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두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써놓고요. 그쵸?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자, 두수 2알파 플러스 1과 2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하고 뭐가 중요하다고? 최고차의 개수 중요한데 밑에 얼마? 1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얘를 두 근으로 한대요. 그쵸? 자, 그럼 얘를 헷갈리면 왕알파, 왕베타라고 놓을게요. 자, 얘를 두 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방정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의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두 근이 뭐야?
2알파 플러스 1과 2베타 플러스 1이 두 근이죠. 그럼 그걸 더해서 앞에 있는 괄호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 안 그래? 그럼 더하면 얼마가 돼요?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2가 되겠지? 거기에서 알파와 베타를 2로 묶어주면 요렇게 되고요. 플러스 2가 되겠네. 그치? 이해되십니까? 자, 상수항에는 두 근의 곱이 들어가는 위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엔 2알파 플러스 1과 2베타 플러스 1을 곱해서 집어넣어야 되겠네. 자, 2알파 플러스 1과 2베타 플러스 1을 곱해볼 겁니다. 자, 가장 큰 건 두 개 곱해서 뭐가 돼요? 4알파 베타. 가장 작은 건 곱해서 플러스 1일 거고요. 그쵸? 가운데는 서로 크로스해서 곱해보면 2알파와 2베타의 합이 되겠죠? 2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네. 이게 지금 상수항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4알파 베타와 2로 묶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그 다음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최고 차이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전체에다 곱해줄 건 없습니다. 그쵸? 여기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얘가 뭐가 된대요? 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정리해서 비교해봐 이런 문제네. 그럼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 값과 알파 베타 값을 알 수 있다면 얘를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쵸?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미리 구해놨습니다. 왜? 무조건 이걸 사용해서 문제가 풀릴 거기 때문에. 그쵸? 자, 알파 플러스 베타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해 주고요. 알파 베타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만나서 x제곱 플러스 1x가 될 거고요. 그쵸? 자, 상수항은요,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2일 거고요.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3이고요. 뒤에 플러스 1이 있네요. 그쵸? 그럼 뒤에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면 얘가 누구랑 같다?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랑 같은 거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최고 차이 개수가 같으니까 비교성이 생겼으니까 1창의 p는 뭐랑 같아야 돼요? 1이 돼야 될 것이고 q는 마사랑 같아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구하라는 값은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곱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내려가서요. 자, 인수분해 문제인데 특정 조건이 붙어있죠? 어느 범위에 대한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어느 범위? 그렇지. 그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i까지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을까요? 내려가는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자, 인수분해하는 게 2차식이니까 간단하죠? 자, 뭐라고 상상해 보라고요? 는 0이라고 상상해 보라.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는 0 붙이자마자 2차 방정식으로 상상한다는 얘기잖아. 2차 방정식에 개수의 분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 치유를 하고 우리가 다시 문제를 풀게 되죠. 왜? 불편하니까. 양변에 얼마 곱하고 싶습니까? 6을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는 0을 푸는 것과 같은 내용일 거야. 그치? 자, 그럼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근만을 뽑아내면 근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a분의 마이너스 b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36 마이너스 4a 그 다음 c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뒤에 부분이 마이너스 48이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12가 남게 되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지워주고 밖에다가 i를 써주면 될 거고 그럼 루트 12i가 될 것이고 루트 12는 4, 3, 10이니까 그렇죠. 2루트 3i라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다 보여주면 그 다음에 말로 계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암기력을 키우는 거야. 이해되죠? 고등과정에서 이걸 다 계산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치? 자, 약분 됩니까? 약분해주면 3 남고 1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근을 알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얘를 는 0 붙인 이유는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 뿐입니다. 그쵸? 그럼 얘가 인수분해 됐다고 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3i와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3i라고 인수분해가 됐을까요? 뭐가 안 맞아요? 최고차이 개수. 최고차이 개수가 얼마야? 식에서 6분의 1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고차이 개수 맞춰주려면 전체 곱하는 거니까 앞에도 6분의 1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식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디테일 같은 거 자꾸 생각하면서 수학을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이득입니다. 그래야지만 시험장에서 함정이 안 빠져요. 이해돼요? 자, 그럼 찾으라는 건 뭡니까? 인수를 찾아라 이런 얘기죠.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인수라는 건 뭡니까?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또 뭐? 인수끼리 곱한 것도 인수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인수인 거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쵸? 3번에 있죠? 3번이 인수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좋아요.